안녕하세요 여러분들. K-셀프케어의 여리킴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럴 때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 마음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진심일 때 집착인지 그게 나의 소망인지를 잘 관찰을 해주시면 좋아요. 집착은 불안이라는 아이랑 굉장히 친해요. 딱 붙어 있어요. 마치 단짝처럼.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좀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불안도 함께 공존을 하죠. 그래서 완벽주의 같은 경우 성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목표에 대한 성취가 우선권이죠. 그러면 참 자아, 나라는 존재는 좀 탐구하기가 힘든 상태예요. 나의 우선권이가 내 목표라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뿐, 지금 내가 목표를 행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참자, 즉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간 성공, 그리고 성취 이쪽 부분으로 좀 나를 위로하면서 사는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집착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사회적인 자아가 진짜 참자아라고 느껴진다면 그곳에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참자아는요, 그러니까 진짜 자아, 그러니까 참자아와 거짓자아라고 구분을 지어볼게요. 참자아는 아무것도 안 해도 수용이 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냥 내가 딱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짓자는 뭐냐면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사회가 원하는 대로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만든 이상적인 자아가 될 수도 있고,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자는 수용이나 포용을 항상 추구하고 있어요. 아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태어났어요. 그랬을 때 아가가 나는 진짜 잘 보이고 싶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아가는 그냥 태어나서 좋으면은 하하하 이렇게 웃고, 나쁘면은 울고, 힘들면은 또 울고, 짜증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걸 참자라고 두면, 그러면 우리는 그 참자가 편안하면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 뜻은 내 마음은 편안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편안해야만 한다 라는 공식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명상을 가르쳐 드리면 이 끌어당김의 원리, 내려놓기, 이런 거를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명상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원하는 방향하고 멀어지는 역효과를 봅니다. 어떤 역효과냐? 난 분명히 편안해지고 싶은데 편안해야지 하고 힘을 주면서 계속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것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무의식적인 부분, 잠재의식과 연결된 바가 없는 채로 내가 원하는 바에만 집중하고 경주마처럼 쫙 돌진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회피의 기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나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무의식, 더 깊은 레벨의 나, 자아와 조금 더 친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거는
셀프 토크, 나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많이 덕을 볼 수가 있어요. 더 깊은 레벨의 나는 나의 어릴 적의 상처, 내가 최초로 가졌던 상처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등등 여러 부분으로 탐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착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게 나와요. 그리고 약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그 두려움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좀 좋은 에너지로 나를 채워서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까지 있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게 그 마음을 유지한 채로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이 느껴진다, 인지가 되시는 순간, 그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 순간 바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자는 이꼬르 바로 태어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그 바로 태어난 그 피덩이, 너무 순수한 그 존재 천사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울면은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웃으면은 까레를 같이 웃어주고, 요거를 내 자신한테 하는 시간을 갖는 것. 무의식적인 부분은 대체 뭔가요? 무의식적인 자아는 뭐예요? 잠재의식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좀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는요, 그거는 그냥 의식이에요. 그죠? 나는 지금 초콜릿을 먹는데 너무 맛있구나. 맛있어. 나 이거 맛있다고 생각하네. 초콜릿을 먹는데 언제부터 내가 좋아했지? 초콜릿을 먹으면서 막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달콤함을 느끼는데 더 깊은 의미에서 달콤함을 느낀다. 뭘까?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숲속에 있다면 나는 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 나무 자체는 내가 의식하는 부분, 여기만 보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숲풀과 뭔가 동물들, 곤충들, 이런 자유로운 의미의 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그 주변의 것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이 무의식적인 나의 생각과 감정, 어렸을 때부터 최초의 감정과 최초의 생각들, 그런 것들, 잘 기억나지 않은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무의식적인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사랑에도 집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시죠? 저도 예전에 집착 되게 심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탐구를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의 무의식적인 세계를 보고. 여러분들도 깜짝 한 번씩은 놀라시고 제대로 자기 탐구하시고, 끌어당김의 원리라든가 내려놓는 것, 인지를 해야 내려놓잖아요. 그거를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을 얻고 싶은지예요. 그게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임일 수도 있고요, 편안함, 자유,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감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다 보면은 예전에 또 예전으로 돌아가죠.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예전에 내가 뭔가가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얻고 싶은 것이다 라는 부분에 도달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것에 결핍이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족들이 맨날 눈물을 흘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만 보고 자랐다. 그때 상처가 되거든요. 그리고 결핍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돈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공식을 세우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완벽주의자로 거듭나지요. 그 다음에는요, 경주마가 되겠죠. 이 앞에만 이렇게 가리고 앞에만 쭉 보고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해서 잠깐 멈췄어요.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그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거를 위해서 막 달려도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감정을 얻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갖지 않아서 가족이 힘들었던 건 맞아요. 가난해서 힘들었던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족들과의 어떤 여유로움,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 안정적임이 될 수 있겠죠. 이 감정은 갖는 게 맞아요, 이 감정은 갖는 게 틀려요가 아니에요. 모든 감정이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성공하신 거예요. 어떤 성공? 집착을 내려놓는 성공.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사용하신 그 성공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해소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인지해 주시고 해소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고 나서 그 사이에 텀을 좀 두고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가? 나의 결핍이 또 올라왔구나. 이해하면 그 반응, 약간 뭐 폭력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자신감 있고 자랑스럽지는 않은 그런 반응이라면 그 반응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누군가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랬을 때 반응은 나도 빽 질러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갭을 하나를 두고 잠깐만 power of slowing down, 잠깐만 탁 멈추고 관찰자의 태도를 꺼내보세요. 관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지하기 위해서는 딱 의자를 두고 관찰을 샥 하는 자기 자신이 딱 앉아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극을 받았을 때 행동으로 취하기 바로 직전일 거예요. 그게 인지예요.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바로 소리를 지르고 싸울 게 아니라 딱 멈추고 내가 던지는 공을 받았구나.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어떤 체계일 뿐이다. 나랑 관련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냥 이건 키포인트예요. 그냥 보너스로 갖고 가시면 되는데, 나는 뭐뭐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아야지, 이거 말고요. 그럼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쉬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근데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뭐 해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인지가 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 집착하는 것, 내가 지금 둘 중에 뭘 하고 있는가? 돈에 집착하는가? 돈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그런 편안한 상태로 나의 어떤 활동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명예를 가져야 돼, 안 가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명예를 가지면 굉장히 좋고 안 가지면 가고 있다, 안 가져도 나쁘지 않다, 의미가 있다, 이 경험의 의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편안하게 임해주시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은 미래 지향적이지 않은 현실 지향에 포커스 하시며 편안해주세요. 오늘의 그 감정이랑 편안하게 앉아 계시며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